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 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자, 눈 소식이 잦은 데다가 기온도 떨어져서 결빙의 위험이 많은 요즘입니다. 도로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고요. 체감 온도도 낮아졌다고 하니까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에는 아파도 치료 중이어도 저렴하게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특히나 병력이 있으신 분들 오늘 방송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 오늘은 특별히 D사의 홈케어 안보험 1형에 대해서도 증권 분석 도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도 보험 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 정보 얻어가시기 바랄게요. 그럼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오늘도 보험 플랜 119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 정보들 해결해 가실 수가 있는데요. 보험에 대해 궁금증 있으신 분들 지금 02-3153-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를 주실 수 있겠고 무료 문자 013-3366에 0120번으로도 메시지 남겨보실 수 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시기 바랄게요. 예,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 플랜 119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자, 첫 순서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나는 병력이 있는데 가입 가능한 보험이 있는지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오늘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박주영 전문가님의 강의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요즘 인사가 건강하냐고 많이 묻는 걸 저희가 많이 보는데요. 누구든지 만나면 요즘 건강 어때? 이런 인사를 많이 하게 되죠. 그만큼 장수시대가 되었고 또 오래 살다 보니 건강해야 편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인사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병이 있어도 또 치료 중이어도 내가 정말 오래 사는 걸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픈 사람도 쉽게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이런 보장을 한번 안내해 드려 볼까 합니다. 보통 우리가 2016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요. 여성은 평균 수명이 84.9세, 남성은 79.3세라고 합니다. 굉장히 평균 수명이 높아졌는데요. 그렇다면 정말 오래도록 살 때 건강하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리가 아프면서 오래 산다는 것이 하나의 문제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건강하게는 약 65.4년 정도는 건강하게 산다고 해요. 그런데 여성은 약 20.2년, 남성은 16년 정도를 14.6년, 약 16년 가까이 굉장히 병을 갖고 산다고 하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오래 살고 싶은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요. 남성과 여성이 약 17년 정도는 병을 가지고 평균 수명까지 산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17년 동안에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 그런데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상당히 보험료가 비싸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미 있으신 분도 조금 더 저렴하게 보완하는 방법, 없다면 저렴하게 준비하는 방법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통계표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우리가 쉽게 10가지를 한번 제가 통계표를 준비했는데요. 고의적인 자살률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리고 사고, 교통사고 등이 있는데 이거 2가지 외에는요. 10가지 중에 8가지는 전부 다 질병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장수하지만 질병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는 통계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암, 그리고 심장, 뇌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오랫동안 살지만 이런 병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사망 원인도 이런 질병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통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성질환 보유 현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젊다고 무조건 건강하지 않다는 것 또한 알 수 있는 것이 30세 이상의 만성질환 유병률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남성과
여성이 있는데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통계적으로 봤었을 때요. 젊었을 때 서구화된 식습관과 뭐 단품 요리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만이 가장 높았습니다. 저 연령층에서는요. 그리고 우리가 성인병에서만 있다고 생각하는 나이가 들어서만 발병할 거라고 생각했던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 등도 30세 이상부터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0세 이상부터 나으면 참 좋은데요. 결국은요. 지속적으로 나이가 들을 때까지 평생토록 동반질환으로 간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비교하기 위해서 65세 이상의 만성질환 유병률을 보면은요. 조금 전에 30세 이상에서 많이 나타났던 것들이죠. 고혈압과 당뇨, 그리고 뭐 고지혈증, 그리고 심장에 관한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고 이거 주요 질병 외에도 굉장히 많은 가지수가 늘어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세부터 발병해서 65세까지도 굉장히 병이 추가되고요. 그러면서 약 17년 정도 이 병을 가지고 평생 동반질환으로 약을 먹고 관리하면서 우리가 장수하는 시대를 맞이했다는 거죠. 이 부분은 누구나 공감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제 개수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65세 이상들이 도대체 병을 몇 개나 갖고 있을까? 건강한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 약 10% 정도는요. 병이 없이 건강하신 분도 있죠. 나이가 몇 살이냐면 65세이니까 아직 멀었죠. 네, 100세까지 가려면 굉장히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당연히 질병이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개 정도를 보유하신 분도 약 19.5% 정도 되고요. 2개 보유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죠. 그런데 3개 이상 보유하는 숫자가 46.2%. 그래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력이 하나씩 보태져서 3개 이상 보유하는 개수가 바로 노인 인구의 절반 정도에 가까운 수가 3개 이상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같이 있고 뭐 당뇨가 있다거나 아니면 뭐 관절염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종류는 다르지만 굉장히 많은 질병 개수를 추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운 노년기를 보낼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제목을 좀 특이하게 알고 준비하자라고 좀 생뚱맞게 해봤는데요.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증권에 보면은요. 이 뇌출혈이라는 담보는 굉장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뇌경색 같은 경우는요. 뇌혈관이 막히는 것을 뇌경색이라고 하고요. 뇌혈관이 터지는 것을 뇌출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존에 옛날에 가입했던 보험들은 보통 뇌출혈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장의 범위가요 굉장히 낮죠. 15% 정도밖에 확률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뇌경색인 85%를 보장해주는 담보가 필요한데 이거 두 개를 합해놓으면 어떤 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단어 뇌졸중 특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고연령층에 갈수록 발병 확률이 높기 때문에 담보를 준비하실 때는요. 이 뇌졸중이라는 담보를 좀 주목해서 보십사 하고 제가 알고 준비하자라는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혈관 질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서 가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오래 살고 질병이 많고 하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이제 가입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거죠. 나는 암이 있을 수도 있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적도 있고 치매를 앓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들이 있을 텐데 이 세 가지 조건에만 맞는다면 여러분은 가입하실 수 있다는 거죠. 첫째요. 약물 복용 중이거나 나이가 많아도 통원 치료 중에도 물론 당연히 이제 가능한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3, 2, 5라고 말을 합니다. 이 세 가지 조건만 딱 볼 건데요. 첫째, 이 3은요. 최근 3개월 이내입니다. 3개월 이내에 입원을 했거나 수술을 했거나 추가 의사 선생님께서 뭐 입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거 수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이러이러한 어떤 소견이 보이는데 한번 재검사를 한번 해보시죠. 라는 말을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입원, 수술, 재검사만 없다면 가능하신 거고요. 2는 최근 2년 이내죠. 2년 이내에 입원과 수술이 없다면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신데 입원 수술을 만약에 했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교통사고랄지 간단한 용종을 제거했다거나 이것도 수술이라고 할 수 있긴 하지만 이런 경우는 심사를 통해서도 가능하시기 때문에 2년 이내에 입원 수술이 있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는 당연히 최근 5년 이내에 암에 대한 부분이죠. 암만 아니면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3, 2, 5 이 세 가지 조건만
해당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입하실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정리하자면요. 고혈압과 당뇨가 같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이런 분들도 가능하시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장애가 있는데요. 이제 장애에 대한 것은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장애가 있는 부분도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정신질환이 있어서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복용하시거나 정신과 치료를 꾸준히 받고 있다 하더라도 가입이 가능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뇌혈관과 심혈관이 같이 있는 분도 있어요. 하나가 오면 동반질환으로 계속 같이 병력이 추가되기 때문에 병이 점점 많아지지만 결국은 325만 아니라면 이런 분도 가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히 통원 중이거나 약을 복용 중이어도 가능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가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가입 예시를 한번 볼 텐데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의 보험료가 얼마일까? 여러분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제가 가장 중요한 담보를 몇 개 골라봤는데요. 암과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던 뇌졸중이죠. 뇌졸중은요. 뇌경색과 뇌출혈을 동시에 보장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뇌경색, 뇌출혈. 이 두 개가 바로 뇌졸중인데요. 당연히 가입이 가능하시고요. 그 다음에 급성 심근경색증. 이걸 우리가 흔하게 암, 뇌, 심장을 3대 질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부분을 최고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죠. 1억. 네, 1억까지 보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상해 수술과 질병 수술, 기타 특약을 넣었을 경우에 제가 고연령층을 위해서 50대와 60대 그리고 70대로 예시를 해봤습니다. 물론 나이 이거 상관없이 가입은 더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보험료 했었을 경우에 제가 가입은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기본 1,000만 원씩 했었을 경우에 50세는 여자 2만 원대 가능하시고요. 60대는 3만 원. 70대도 3만 원대 가입이 가능하시고 남성들 같은 경우는 3만 원, 4만 원, 6만 원 이렇게 해서 50대부터 70세까지 예시를 해드렸는데요. 굉장히 저렴한 2만 원대부터 가입이 가능하시고 내가 보장을 좀 더 크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맞춤 가능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나이가 있어도 치료 중이어도 약물 복용 중이어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유병자 보험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갱신과 비갱신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갱신은 주기가 긴 게 좋겠죠. 3년, 5년보다는 20년 갱신. 그러면 한 번만 갱신한다거나 70세 같은 경우는 갱신을 하거나 안 하거나 이렇게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년 갱신처럼 주기가 긴 게 유리할 수 있겠고요. 갱신 주기에 따라서 또는 비갱신 갱신 선택 중에 따라서 내가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 여력을 맞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선택하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납입 면제와 납입 전 특약이 있는데 암이나 뇌, 심장 중에 진단을 받았을 경우에 보험료를 내지 않는 납입 면제를 받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낼 돈으로 받아서 내가 낼 수 있는 납입 지원 특약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는지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장의 범위는요. 암뿐만 아니고요. 제가 예시하지 않았지만 재진단암 계속적으로 진단장을 받을 수 있는 재진단암 특약도 있을 수 있고요. 뇌졸중보다 조금 더 보장의 범위가 넓은 특정 뇌, 특정 심장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당연히 뇌졸중은 뇌출혈보다 보장의 범위가 넓기 때문에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 외에도 수술비 등으로 저렴하게 해서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가입 연령은요. 젊은 층에도 유병들이 많기 때문에 25세에서 8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긴 장수 시대에 내가 치료를 17년 정도 병을 안고 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조금만 더 눈을 돌려보면 저렴하게 준비해서 내 자선을 좀 절약할 수 있고 저렴한 비용으로 큰 보장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서 좋은 보장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까지 박주영 전문가와 라이프 플랜 A 강의 시간 함께했습니다. 자, 나는 병력이 있어서 혹은 나이가 많아서 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이다 라고 걱정하신 분들은요. 이제 그런 고민 좀 덜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병자 분들도 그리고 고연령자 분들도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에 대한 정보를 드렸는데요.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런 보험이라고 생각되시거나 보험에 어려움 느끼시는 분들 24시간 열려있는 저희 보험 플랜 119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신다면요. 잠시 후에 해결해드리는 시간도 가질게요.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예, 내가 가입한 보험의 약관과 보장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자세하게 살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내 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우리가 미처 살피지 못했던 보험 증권 속의 보장 내용과 그 혜택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남선희 전문가님과 함께 할 텐데요. 전문가님, 저희 오늘은 어떤 보험을 들여다볼까요? 네, 오늘은 암보험 증권 준비했습니다. 네. 아나운서님 혹시 몸에 좋은 건강식품 따로 챙겨 드시는 거 있으세요? 솔직하게 네, 얘기를 네, 하면요. 말씀해 주세요. 지금 제가 녹용을 먹고 있고 손발이 차서 녹용을 먹고 네. 목 관리를 해야 되니까 배도라지즙을 먹고 있습니다. 세 가지 네. 드시는 건가요, 그러면? 비타민까지 먹으니까 세 가지네요. 네. 대단하십니다. 요즘은 이렇게 나이에 상관없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맞아요. 네, 또 12월 연말이라 각종 그 모임 많이 있으실 텐데요. 자리에 가면 빠짐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몸에 좋은 먹거리, 음식, 네. 또 건강해지려고 하는 운동,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크고 작은 이유로 병원 신세를 지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두렵고 무서운 질병이 있다면 암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암에 대한 보장이 주로 이루어져 있는 증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사에 가입한 홈케어 일형보험인데요. 이제 보험의 제목만 봤을 때에는 이 보장이 어떤 걸지 예측은 좀 어렵습니다. 계약하신 날짜는 2014년도에 아내분께서 남편의 보험을 준비를 해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계약자는 아내분으로, 피보험자는 남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익자 지정은 입원을 하셨을 때에도 사망을 했을 때에도 이렇게 지정이 잘 돼 있습니다. 저희가 늘 강조하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죠. 수익자 지정이 잘 되어 있을 때에는 네. 추후에 작은 분쟁의 씨앗이라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네, 이 보험의 납입 기간이요, 15년입니다. 51,700원의 보험은 그 15년 납입을 하고 15년 만기, 15년 동안만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산출된 보험료이거든요. 예. 15년이 지나면 남편분이 40세에 준비를 하신 거여서 55세가 되는 시점에는 보험료가 한번 올라가고 또 다시 15년을 납입하고 70세가 되면 다시 또 보험료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70세, 85세까지 유지를 한다고 하면 사실은 여기에 써 있는 15년 납이 아니라 45년 납이 되시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0세까지 이 보험을 유지하시면 60년 납이 되는 거거든요. 보장에 그 갱신형 보험을 저희가 준비하실 때는 그래서 이렇게 납입 기간이라든가 총보험료 계산을 좀 해보시고 신중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네, 보장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네, 보장에서는 세 가지 주요 내용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볼 건데, 주보험하고 홈케어 암치료비, 두 번째 암보장 특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험 안에는요, 어떤 보장이 있는지 봤더니, 치명적인 암이었을 때 보장 금액이 1억 원, 네. 집중치료비 관련 암에서는 7천만 원, 제일 아래 보시면 대장전망내암 진단비에는 3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네, 4년 전에 가입을 하신 건데요. 보험사에서는 이미 통계적으로 이제 대장전망내암이 발생 빈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 암에 비해서는 가입 금액을 조금만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미리 좀 내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갖고 계시는 암보험 증권 안에 네. 대장전망내암이 일반 암으로 받을 수 있는지 혹은 이렇게 유사암으로 분류가 돼서 100만 원, 2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받는 건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암에는 어떤 암으로 되어 있는지 봤더니 식도암, 담낭암, 췌장암부터 해서 골수암까지 7가지 암이 네. 보이는데요. 지금의 암들은 이렇게 진단을 받으면 고액의 치료비가 든다거나 아니면 생존율이 좀 낮은 이런 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집중치료비 암에는 간암과 폐암인데요. 남성의 암 순위를 보면 1위에서 5위에 해당되는 두 가지 암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보험은 남성에게는 좀 유리한 보장으로 되어 있지 않나. 집중 치료비 관련 암이라는 건 치료비가 많이 드는 암이라는 건가요? 일단 이름을 이렇게 보장의 제목은 명칭은 있는데요. 네. 치명적인 암이었을 때 이제 치료비가 가장 많이 들 거고요.
집중 치료비 관련하면 가입 금액이 이제 7천만 원이셨어요. 간암, 폐암 두 가지가 이제 해당이 됐고 남성분에게는 좀 유리한 암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면책 기간을 좀 보면은 손해보험사의 암보험은 대부분 가입하고 뭐 1년 안에는 50%, 또 생명사는 2년이 지나야지만 100% 이런 식으로 면책 기간이 있는데요. 생명보험사의 암보험인데도 불구하고 면책 기간은 이제 1년으로 되어 있다. 네. 좀 짧게 되어 있는데 단 유방암의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90일이 지난 경우일지라도 6개월 이전에 혹시 암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는 50%가 아닌 가입 금액의 10%만 지급을 한다라는 기준으로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진단비 외에 어떤 치료비 상향에는 방사성, 항암, 약물 치료비가 있는데요. 각각 1회에 한 번씩 지급이 되게 돼 있고요. 암, 대장전막내암에는 50만 원을 받는 거고 피부암이나 뭐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갑상선암 이렇게 10만 원 돼 있거든요. 진단비에 비해서 이렇게 치료비 항목은 조금 작게 돼 있다라는 거고 그런 느낌이 드네요. 네, 작게 돼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암보험 볼 건데요. 물론 첫 번째 암 진단 이후에 다시 한번 암 진단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깨알 같은 글씨로 약관상의 내용이 이제 언급되고 있어서 보시기가 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요.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암이 진단된 기간에 전혀 다른 기간, 신체 전혀 다른 기간에 암으로 진단을 받게 되면 12개월이 지나야지만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12개월이 지나서 폐암 진단을 다시 받는 경우에 보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같은 기간 위암 진단을 받았는데 또다시 위암으로 다시 진단을 받는 경우라면 3년이 지나야 되는 같은 암 종류일 경우에는 3년이나 네네 경과 기간을 이렇게 좀 달리 보고 있다라는 점은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암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뭐 비슷한 제목으로 보면은 보장에서 2차 암이라든가 재진단암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보시기에 뭐 이렇게 보장 내용이 같을 것 같나요? 어떠세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두 번째 암 보험금이나 2차 진단암이나 같은 느낌으로 지금 와닿거든요. 네, 그냥 느낌상으로는 이제 같은 느낌이신데 보장 내용은 좀 전혀 다릅니다. 네, 전혀 다르시고 제가 그래서 이 보장 내용이 다른 이 부분 때문에 보험료에 똑같은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가입을 하셨을 때 일반암이나 재진단암이나 2차암 이렇게 보험료가 좀 달리 되어 있는 것을 비교를 한번 해봤는데요. 일반암 진단을 받았을 때는 12,220원, 재진단 진단을 받았을 때는 17,160원, 2차암일 때는 5,440원. 일반암에 비해서 재진단암 진단비가 한 1.5배 정도 더 비싼 걸로 볼 수가 있죠. 물론 재진단암의 장점이라고 하면 재발이나 전이암, 잔여암에도 이제 보상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일생 동안 암으로 한 번 진단받는 게 사실 확률이 높을까요? 두 번 진단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당연히 암에 한 번 진단받을 확률이 훨씬 높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반암에 대한 진단비 가입 금액을 조금 내가 어느 정도 적정순으로 갖고 가시는 게 안정된 수준으로 갖고 가시고 그 이후에 재진단암이 필요하시다면 추가로 보완하시는 부분은 하실 수 있지만 일반암에 대한 진단비를 먼저 우선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보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좀 해드렸었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면은 85세까지 이 보험을 유지하신다라고 가정을 하시면은 15년 갱신이셨기 때문에 45년 동안 돈을 내는 기간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특정암에 대한 그 진단비 위주로 해서 돼 있었기 때문에 보장 범위는 다시 한번 살피셔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고요. 그리고 암에 대한 보장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2대 진단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실 부분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보험 바로 알기 시간에는요, 남선희 전문가와 함께 D사의 홈케어 암보험 1형에 대한 증권 분석을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자, 주보험이 암 보장이었고요. 15년 갱신 상품이기 때문에 이 보험증권을 보내주신 40대 남성분이 유지하시기에는 이 갱신되는 보험료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보험이었고요. 그리고 이 2대 진단비에 좀 보완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증권 들여다보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 증권의 보완점이나 장점, 단점을 좀 파헤쳐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에게 이렇게 증권 보내주시면 풀어드릴게요. 자, 저희 보험플랜 12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29 시청하고 계십니다. 자, 아래 하단에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이 두 가지 전화번호로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신다면요, 실시간 보험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부터는 전화와 문자를 통한 실시간 보험 상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 바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보험플랜 129 연락 주셨어요. 네. 네, 어떤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까지는 뭐 그렇게 아픈 데가 없었는데 네. 좀 아파서 병원 가기 전에 보험을 보니까 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제 보험이 어떤 건지 한번 알고 싶고 부족하면 한번 준비를 해볼까 싶어서요. 네? 부족하면 좀 준비를 할까 싶어서.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몸이 좀 편찮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하셨는데요. 네. 어디가 좀 아프신가요? 그냥 특별히 아픈 건 없는데 네. 이제까지는 한 번도 아픈 적이 별로 없었거든요. 예. 요즘 들어서 많이 피곤하고 좀 목 있는데도 좀 아픈 것 같고. 네. 좀 건강이 염려되시는 것 같아요. 네. 혹시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50이요. 올해 50 되셨고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더 보험 관리에 힘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저희가 유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거거든요. 네, 잠시만 네.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50 되신 여성분의 증권인데요. 한화생명에서 대한전환 변액 CI보험 그리고 변액 유니버셜 적립보험을 준비해 주셨고요. 총 보험료는 38만 9천 원인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지금까지는 건강했지만 제가 50이 되고 나서 피곤하고 건강에 대한 염려도 생깁니다. 보험에 대해서 준비를 잘 돼 있는 건지 리모델링 제안 받고 싶다고 하셨어요. 유진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두 가지 그 보험을 저한테 보내주셔서, 네.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봤는데요. 네. 먼저 하나생명 대한전환 변액 CI보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네. 그 이 보험 전에 혹시 다른 보험 갖고 계셨죠? 안보험이 있었어요. 아, 그렇죠. 근데 네. 그 보험을 이제 이 보험으로 전환을 했다라는 그 상품인데, 사실 그 좋은 표현으로서 전환이고, 안보험을 해지를 하고, 그 해지 그 환급금 있잖아요. 네. 그걸 여기에다가 적립을 미리 해놓은 거예요. 그 적립금은 CI보험이기 때문에 그 사망보험금 주계약보험료로 대처가 된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보험 같은 경우가 지금 사망보험금이 총 6,100만 원 정도가 되시는데 이 중에 2,200만 원은 그 적립금액인 440만 원에 대한 그 일시납 형태의 사망보험금입니다. 그 부분 알고 아니고요? 계셨나요? 진단금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보험 같은 경우는 CI보험이잖아요. 네. 뭐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뭐 중대한 진단이나 중대한 수술 시 5천만 원을 갖다가 먼저 선지급을 받아요. 그리고 네. 그 이후에 만약에 사망을 한다 그러면 1,200만 원 정도를 추가로 이제 가족분들이 받는 그런 보험인 거죠. 근데 사실 제가 이러한 종신보험 같은 경우, CI보험 같은 경우를 제가 대비를 할 때 저는 어떤 거를 먼저 보냐면 보험료 대비 가입금액, 즉 사망보험금이 어느 정도 차지를 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험료 대비해가지고 25% 정도가 된다 그러면 적정한 그런 보험료지만 지금 현재 총 납입하는 보험료가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한 2,600만 원 정도가 되시는데 네. 6천만 원을 받는다 그러면 거의 한 40% 정도 납입을 하시고 예, 그 보장을 받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있고요. 지금 그 외에 다른 특약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실 과히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가 눈에 띄지가 않아요. 네. 지금 뭐 질병 재해 수술비 20만 원, 뭐 입원 일당 질병 같은 경우는 4만 원, 상해 같은 경우는 2만 원인데 4일부터 이것 보장 빼고는 다 된다고 했었어요. 예? 보장 다 된다고 했었는데. 아, 그래요. 네. 지금 보시면은 지금 그 부분이 증권을 보시고 불안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겠지만 네. 사실 그 외에 다른 정말 우리가 중대한 뭐 질병이든 암이든 뭐 이런 데
대한 그다음에 뭐 소소하게 우리가 병원을 가서 MRI를 찍거나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병원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보장이 안 돼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은 꼭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거예요? 예, 예.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생명 변액 유니버셜 적립보험을 보면, 이 보험은 표현을 연금보험은 아니고요. 내 돈을 갖다가 변액으로 유가증권에 계속적인 투자를 해서 증식을 시키는 그런 보험인데요. 여기에서 특이점은 지금, 납입기간이 종신납이에요. 알고 계셨나요? 그거 알고는 있었어요. 나중에는 좀 적게 내도 된다고 그래서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거 신경 안 쓰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이 보험 같은 경우는 2년이 의무납이고요. 그 이후에는 자유롭게 납입을 할 수 있는데 중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사실 연금보험이나 이런 적립보험 같은 경우 그 유니버셜 기능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을 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어떤 부분이냐면 기본 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의 기본 보험료는 납입하시는 보험료인 30만 원이죠. 네. 근데 이 기본 보험료가 여기에서는 사업비나 보험사의 수수료나 뭐 설계사의 수수료나 보험사의 사업비나 여러 가지 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떼는 기본 보험료거든요. 네. 근데 시청자님이 정말 적립을 해가지고 혜택 볼 수 있는 거는 추가 납입이에요. 그 추가 납입은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빠지지가 않아요. 근데 이 보험의 약관상으로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납입 기간 중에 1년 기준으로 했었을 때 12번을 납입한 그 이후에 보험료를 추가 납입 보험료로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 시청자님이 10년 납을 하셨다 그러면 총 3,600만 원 납입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더 여력이 돼서 납입을 하신다 그러면 그거는 추가 납입 부분으로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빠지지 않고 내 돈이 전체적으로 유가증권에 투자가 되는데 지금은 종신 납입이기 때문에 네. 예, 계속적으로 납입을 하셔도 예, 의미 없네요. 예, 추가 납입 그 부분이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명심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를 봤었을 때 그 하나생명 전환변액 CI보험 같은 경우는 네. 주계약 대비해서 납입 보험료가 너무 과다하고 그 외의 보장은 좀 너무 적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납입을 꽤 많이 하셨어요. 지금 한 14년 정도를 납입을 하셨으면 이 보험 같은 경우는 해지환급금이 상당히 좀 높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해지환급금을 그 앞으로 추가적으로 보장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보험의 보험료 재원으로 활용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좀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하나생명 변액 유니버셜 적립보험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이것 또한 13년 정도 납입을 하셨고 그 다음에 노후 대비를 준비를 하신 거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하시면서 납입은 현재 안 하셔도 무방하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럼 수익이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지금 납입을 안 하게 되면 예예. 지금 잘했는데 이제부터 납입을 안 하게 되면 예예. 제가 이게 저축 형식으로 가입을 한 건데 예예. 이자가 안 붙는 거 아닌가요? 지금 연태까지 납입한 그 보험료 재원으로 유가증권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가 돼서 수익은 계속적인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지금 앞으로도 뭐 여유가 되신다 그럼 적립을 계속 하셔도 되고요. 네. 아니면은 그 여유가 되시는 그 부분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그런 다른 상품으로 재가입을 해가지고 노후 준비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네. 그 유니버셜 CI 보험을 정리를 했었을 때 네. 그 외적으로 그 빠진 만큼의 보장을 추가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여러 가지 뭐 아까 없었던 진단자금이라든가 수술자금이라든가 뭐 각종 뭐
우리가 일상생활에 필요했던 그래서 병원 혜택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합보험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약 한 37,860원 정도 나오시고요. 네. 그리고 내가 병원에다가 실질적으로 낸 병원비를 받을 수 있는 그 실손보험 같은 경우는 지금 33,362원 정도가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총 한 11만 원 정도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시면은 기존의 보장보다는 훨씬 더 보장이 크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보험을 해약을 했었을 때 그 해약한금의 재원으로 이 부분을 충당을 한다 그러면 향후에도 보험료 부분에 대한 큰 부담스러움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꾸시는 게 어떨까라고 제가 그 의견 제시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손해보험 쪽으로 가면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시청자님. 네네. 네, 궁금한 게 많으실 거예요. 뭐 아까 네. 건강도 염려하셨고 지금이라도 보험 준비 잘 하셔야 될 시기잖아요. 네. 네, CI 보험은 정리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되실 것 같고요. 오래 유지하셔서 해약 환급금도 많이 나온다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단독 실손과 통합 보험으로 좀 든든하게 준비해 드렸거든요. 네.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있으시면 또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첫 번째 전화 연결 만나봤고요. 이어서 바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궁금증 있으신가요? 저희 엄마 보험인데요. 네. 제가 기존에 보험료가 한 30만 원 정도 너무 비싸게 나가고 있어서 네. 최근에 리모델링을 다시 하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새로 가입한 보험이 보장이 좀 잘 되어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고요. 어머니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63세요. 올해 63세 되셨고요. 지인분을 통해서 리모델링을 좀 하셨나 봐요, 최근에. 네네. 좀 예, 그러면 엄마가 보험료를 하셨는데. 줄이는 방향으로 좀 준비하신 거네요. 네네. 저희가 지금 확인을 해드릴 텐데요. 뭐 보험료 부담적인 부분은 지금은 괜찮으신 건가요? 보험료도 조금 낮으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보장도 잘 가져가셔야 지금, 되니까요. 예, 이게 네, 알겠습니다. 납입하고 보장이 조금 네. 금액이 좀 센 것 같아서.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남선희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 텐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시청자께서 문의 주신 사항 정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올해 63살 되신 어머님의 증권을 보내주셨는데요. 하나 손해보험에서 간편 종합보험, 그리고 하나람 슈퍼플러스 보험을 100세 만기 20년 납으로 준비해 주셨고요. 총 보험료는 24만 6천 원 정도 납입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최근에 리모델링한 어머니의 보험, 보장이 잘 되어 있는지 궁금하고, 이 보험료는 낮췄는데 이 보장이 잘 갖춰져 있는 건지, 보험료를 줄이면서 보장을 잘 가져갈 수 있는 방법 없는지 물어보셨습니다. 남선희 전문가님 도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네. 어머님 증거 보내주셨잖아요. 네. 내용부터 제가 잘 살펴봤고요. 네. 최근에 보험 점검을 하신 건데 지금보다 그 바로 전에 준비하셨던 보험이 어떤 보험이셨어요? 간편보험이었어요. 간편. 지금 요거 전에 어머니께서 원래 갖고 계셨던 보험이 혹시 어떤 보험이셨는지 따님은 잘 모르세요? 네. 아, 이게 그 오빠 거랑 이렇게 같이 돼 있어서 네. 한 사람께 아니라 둘이가 이렇게 같이 돼 있었었거든요. 아, 그러면은 일단은 지금 최근에 저 주셨던 증권 17만 원 첫 번째 네. 보험부터 살펴볼게요. 이 현대 네. H사의 간편종합보험이고요. 네. 이 안에 보장 내용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사망보험금하고 3대 진단금, 암, 뇌졸중, 심근경색 뭐 이렇게 보장을 각각 기본적인 항목으로 넣으셨어요. 네. 이 안에 장점이 있다면은 혈관 질환 진단비가 허혈성에도 네. 있고 뇌혈관에도 들어 있거든요. 네. 이러한 보장들은 잘 되어 있는데 보험료 네. 부담이 되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이거 알고 봤더니 갱신이어서. 아, 네, 그러면 어차피 맞습니다. 또 오를 텐데. 네. 네. 20년 갱신이세요. 네. 사실 저희가 20년 갱신보험을 준비하실 때는 20년 아니면 30년 이렇게 갱신 주기가 긴 걸로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 이유는 사실은 20년, 30년이면 보장을 받는 기간도 길지만
보험료가 저렴하거든요. 갱신형으로 네. 하셨을 때에는. 그런데 지금 보험은 결코 보험료가 저렴하진 않으세요. 네, 17만 맞아요. 원이고 20년이라고 하면 어머님께서 지금 63세시잖아요. 네. 83세면 너무 젊으시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평균 수명이 86세, 여성분은 86세시지만 내년에 평균 수명의 이 기대 수명이 조금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네. 100세까지 어머님이 좀 보장을 갱신되지 않는 걸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금 보험이 많으신 상태가 아니고요. 네. 질병이나 건강에 관련한 보험은 이거 하나만 지금 의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세요. 네네. 예, 여러 개가 있으셔서 뭐 가족력이라든가 걱정되는 질병에 대한 부분만 일부 보완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갱신되지 않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보험료가 부담된다고 하셨으니까 좀 줄일 네. 수 있는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네. 두 번째 가입하신 보험이 H사의 한아름 슈퍼플러스 보험인데요. 네. 여기 안에 어머님 혼자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 오빠분하고 함께 같이 네. 가입을 하셨다고 네. 하셨는데 네네네. 네. 통합보험 안에 운전자 보장하고 상해 질병 입원 일당만 이렇게 보이거든요. 보장 내용에. 네네. 그런데 저는 엄마, 오빠 이렇게 같이 돼 있는 이 증권이 뭐 네. 같이 하셔서 저렴하거나 하진 않으신 것 같아요. 보험료가 75,000원 이상이 되셨고 네네. 역시 갱신되는 보장은 또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올라갈 거거든요. 아, 네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머님 보험을 따로 분리하셔가지고요. 운영을 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 그래서 네네. 어떤지 대안을 좀 드릴게요. 기존 네. 보험 짚어드렸는데요. 네. 기존의 H사 보험은 이제 최근에 점검하신 보험이긴 하지만 안타깝지만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시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네. 오빠분이랑 같이 되어 있던 거는 엄마의 보장만 빼고, 담보 삭제를 빼고, 오빠분 네. 거는 이제 그대로 남겨두시게 되면 보험료는 한 2만 원 정도밖에 안 되실 거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없어진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통합보험으로 손해보험사에 준비를 하시는데, 기본적으로 진단비, 확보하셔야 될 것 같고, 뭐 수술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제 같이 채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100세까지는. 그러면 네. 보험료가 10만 6천 원 정도가 되세요. 기존에 네. 17만 원에서 10만 6천 원이면 6만 5천 원 정도 보험료는 네, 다운 많이 되시는 싸지네요. 거거든요. 네네. 네, 보험료는 좀 줄여드릴 수가 있고, 네. 오빠하고 같이 있던 운전자 보험 보장을 이렇게 삭제를 하셨는데, 어머님께서 현재도 운전을 하시는 건가요? 네네. 네, 그러시다면은 어머님도 지금 당장 운전자 보험이나 상해 보험은 좀 필요하신 상태세요. 네. 그래서 따로 분리해서 운전자의 보장하고 상해 보장을 골고루 잘 채워서 갱신되지 않는 형태로 100세까지 가져가시면 보험료는 한 2만 9천 원 정도 되실 거예요. 아, 네네. 그러면 갱신 총보- 안 하는데도 이렇게 가격이 싸네요. 네, 갱신되지 않고 상해보험과 네. 운전자 보험만 넣었을 때도 가능한 네, 거고요. 기존의 네. 보험에서 이제 보험료가 좀 비싸다 이런 부분은 아마 적립보험료, 그리고 사망보험금이 조금 질병에 관련한 사망보험금이 들어있거나 했을 때는 조금 비싸게 책정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네, 그런 네네. 부분을 좀 유의해서 살펴보셔야 돼서 제가 네. 정리를 해드리면요. 기존에 20년 갱신이 됐던 어머니 건강보험 있잖아요. 네. 이거는 비갱신형으로 해서 100세까지로 좀 채워가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네. 보험료가 기존에 한 23만 원 정도셨는데, 지금 13만 원 정도로 보험료가 절감이 되시는 거라, 네. 한 10만 원 정도는 보험료를 절약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 예. 그리고 그러네요. 어머니께서 그 기존에 갖고 계신 게 유병자 보험이시잖아요. 네. 그 유병자 보험도 회사마다 인수 기준이라든가 또 나한테 좀 맞는 유리한 보장, 갱신, 비갱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나한테 네. 맞는 상황으로 유리하게 좀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님. 네네. 네, 좀 도움 되셨죠?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문제점 느끼고 전화 주신 거 참 잘하신 것 같고요. 뭐 리모델링한 보험은 안타깝게도 정리하시고 20년 갱신을 100년, 100세까지 좀 비갱신으로 바꾸시고요. 하나의 보험으로 좀 든든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통합보험과 함께 운전자 보험 추천을 드렸거든요.
네. 네, 생각해 보시고요. 궁금증 생기실 수 있는데 또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문자로 남겨주신 궁금증도 풀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 6451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요. 제가 간병보험이 있는데 치매보험도 가입해야 하는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간병비를 주는 보험을 준비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유진 전문가님 어떤가요? 네, 이 부분은 좀 이 보험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간병보험 같은 경우는 우리가 건강보험료 내면 추가적으로 내는 장기 요양보험료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장기 요양보험에서 일단 내가 어떠한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나 이런 경우가 생겼었을 때 신청을 하게 되면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네. 그 환자의 상태를 보고 나서 급수를 매겨줍니다. 그래서 1급이냐 2급이냐 3급이냐 그 급수에 따라서 해당 가입 금액을 받는 보험이에요. 네. 당연히 치매도 같이 보장이 되겠죠. 네. 근데 치매보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해주냐면 경증, 중증 이런 치매가 발생이 됐었을 때 사실 가족들이 되게 피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가 좀 안 될 때는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는데 그 요양병원의 병원비가 거의 대략 한 달에 한 60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가족들끼리 그 보험료 재원 때문에 그 분쟁에 사유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일시납으로 받은 걸로 처리가 안 되는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형제들끼리 협의해서 부모님의 치매보험을 준비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간병보험과 치매보험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치매보험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하나 더 살펴볼게요. 휴대전화 뒷번호 1554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입니다. 저는 40대 주부인데요. 실손보험, 암보험, 그리고 간병보험이 있는데 보험료를 줄이고 싶습니다. 어떤 보험으로 우선 가져가야 할까요? 질문 주셨는데요. 보험 준비는 열심히 해놓으신 것 같은데 보험료가 좀 부담이신가 봐요. 남선희 전문가님 어떤가요? 네. 굳이 순서를 정해야 된다고 하면요, 가장 우선적으로 가지고 계셔야 될 것은 실손보험으로 당연히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실손보험을 만약에 단독으로 또 따로 분리를 하신다면 보험료는 절약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보자면은 그 다음에 진단비를 저희가 보고 있죠. 진단비와 수술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세 번째로가 이제 간병비 보험인데요. 보험료가 만약에 부담이 너무 되신다 하면 간병비 보험 안에도 적립보험료가 들어있는지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살피시고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순서를 정한다면 실손보험은 단독으로 준비를 하시고 진단비와 수술비 그리고 간병비 보험 순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살펴보시죠. 자,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 보험플랜 119 연락 주신다면 전문가의 꼼꼼한 보험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6번, 무료 문자번호 013-3366-0120번으로 메시지 보내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도 여기서 인사 나눌 거고요. 저희 보험플랜 119는 내일 오전 11시 같은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